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황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도 당연히 금을 좋아하겠죠. 금이 여러분들 어떤 물건입니까? 맞습니다. 귀한 물건이죠. 이 황금이 귀한 물건이라는 거는 유치원생들도 다들 잘 알고 있는 그런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걸음마를 떼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거의 가장 먼저 인생에서 배우는 경제학적인 관념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은 귀한 물건이다라는 상식일 거예요. 이제 동화책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물 중에 하나가 바로 황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 놀랍게도 이 귀한 금값이 크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금의 가치가 내려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요컨대 최근까지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다가 갑자기 최근에 그 가치가 뚝 하고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금 투자를 최근에 잘못하셨던 분들은 또 큰 손해를 보고 계시겠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또 비싼 거는 마찬가지인, 가격이 내렸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비싼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제 이런 시세의 변동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경제학적인 생각을 좀 해보자고 제가 오늘의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한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인류의 대표적인 보물 가운데 하나인 그런 금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채널 고정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국제 금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금값이 떨어진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최근에 러시아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려오는 등 얼마나 이게 사실 신빙성 있는 소식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그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등 앞으로 세계 경제가 안정화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 때문에 최근 국제 금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계 경제가 안정화가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줄어든다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도대체 왜 금값이 왜 떨어지는 거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금이라는 것은 본래 이제 금이라는 물건은 대표적인 안전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물론 금에도 시세는 있습니다. 금의 가치도 고정불변인 것은 아니고 금값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어요. 시세의 변동은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황금의 가치가 비교적 일정한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금을 주식이나 다른 물건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항상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가 유지가 된다. 높은 가치를 잘 유지를 해준다. 이런 물건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은 아무리 가격이 폭락한다고 할지라도 거품이 끼어있는 어떤 그런 주식이 박살나는 것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한순간에 10분의 1 가격으로 뚝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거의 없었죠. 이제 황금은 수천 년 전 원시시대 부족국가 시절부터도 우리 인류가 보물처럼 떠받들어 왔던 그런 지도층의 왕관을 만든다든지, 그죠? 우리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보물처럼 떠받들어 왔던 그런 대표적인 인간 욕심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황금입니다. 자, 일단 가장 최근 뉴스 기준으로는 이 금값이 폭락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참 재밌는 건 이 금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던 추세였다는 것입니다. 언론과 뉴스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른바 금값이 금값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다면 이 금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을 비롯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실물 경제가 마비되기 시작하자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유서 깊은 대표적인 안전자산 가운데 하나였던 이 황금이 투자의 대상으로 각광을 받았던 겁니다. 그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무게 1g을 기준으로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만 원 초반대에 불과했던 금 시세가 최근에 거의 2배, 8만 원까지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물론 3년 전이 아니라 이제 3년 전이 아니라 30년 전에도 300년 전에도 심지어 3000년 전에도 이 금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그런데 이제 2, 3년 새에 한 물건의 가치가
옛날에도 금은 귀했지만 최근 2, 3년 만에 갑자기 이 물건의 가치가 거의 배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이게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엄청난 가치 변동을 최근에 이 황금이라는 물질이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금이 갑자기 오늘 또 이번에는 하루 만에 5% 국제 시세 기준으로 5%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건지 잘 감이 안 오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금값이 하루 만에 5% 가까이 변동을 한다는 것은 최근 근 7년 이래 역대 최대치로 떨어진 겁니다. 근 7년 사상 금의 가치가 하루 만에 가장 많이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금의 가치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여전히 금값이 내렸어도 이 금값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주목할 점은 최근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이런 금값이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제가 안정화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확산되자 그 상승세가 크게 주춤하고 그 시세가 크게 변동했다라는 그 자체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자는 거예요. 배경지식 차원에서 교양상식 차원에서 말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금값은 최근 들어가지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제가 예전에 스크랩 해놨던 자료인데 온스당 1900달러를 가뿐하게 넘어간 게 불과 7월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거 지금 현 시점에서 2주밖에 안 된 과거죠. 1온스당 국제 금값 시세가 무려 1900달러를 가뿐하게 넘어가더니 순식간에 2000달러 선까지 넘보지를 않나. 세계적인 금융투자사 가운데 하나인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금값이 조만간 온스당 2,3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관측까지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세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저 같은 유튜버하고는 사실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전문가 분들이죠. 이런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내놓았던 희망적인 관측이었는데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방금 보셨던 그런 뉴스 기준으로 폭락 뉴스 기준으로 본다면 재미있게도 이 지구에서 가장 경제학을 잘한다고 평가받던 그런 전문가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1주, 2주 전에 내놓았던 이 경제 관측들이 또 현 시점에서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복합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최근 하루 동안에 금값이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 전부를 또 틀렸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만 바라보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금 시세의 최종적인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금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해 드리자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현 시점에서는 조금 엇나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컨대 황금, 금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인류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국제통화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맞는 말인데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금은 세계 어디를 가나 공용화폐처럼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통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이 황금은 화폐로서의 가치를 거의 완벽하게 소화를 하죠. 전 세계 어디서든지 프리패스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금을 사모으고 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금을 통해 가지고 사실 부자들이 더 큰 돈을 벌어들인다기보다는 금을 보유함으로써 자기 자산의 가치를 유지해두고 싶어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최근 세계의 주요 정부들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막대하게 찍어내고 시장에 그 많은 현금을 풀어대고 있는 게 최근 세계 경제의 대표적인 흐름이에요. 이러면은 돈의 가치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소위 뭐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사람은 뭐 바보다. 뭐 이렇게 이제 현금으로만 자기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바보다. 뭐 어디 좋은 곳에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그래가지고 반사적으로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요즘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계신 주인공 황금의 가치가 또 오를 수밖에 없기는 하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런 골드만삭스의 전문가들도 방금 제가 길게 설명해드렸던 얘기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 현재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그래서 금의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최근 골드만에서는 반면에 또 달러에 대해서는 금의 가치에 대해서는 예찬을 하는 한편 달러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게 불과 2주 전에 있었던 기사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대규모로 천문학적인 달러를 풀어대다 보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런데 또 시청자분들께서 한 가지 또 기억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위 전문가들이 달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달러에 대한 나쁜 소식을 접하시면서도 또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가치는 적어도 최근까지는 항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또 잘 유지가 되어 왔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한 달러를 찍어내는데도 이상하게도 달러의 가치는 항상 상당한 수준으로 또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째서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달러를 자꾸 찍어내면은 달러의 가치가 폭락을 해야 되는데 왜 달러를 찍어내는데도 달러의 가치가 자꾸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필요한 국가, 달러가 필요한 기업,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에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달러가 거의 전 세계 공용 화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제학적인 용어로 기축통화라고 불러요. 아마 뉴스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그 기축통화라는 단어를 한두 번쯤 살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거의 전 세계 공용 화폐 노릇을 지금 달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그런 정부들이 자국의 외환 보유고가 많다고 남들한테 자랑을 할 때도 그 대표적인 자산 측정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달러의 보유량입니다.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 그 가치를 보증해주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폐에 그려진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적으로 그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는 거죠. 절대적으로 미국 정부의 어떤 신용을 말입니다. 이제 하늘 아래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 가운데 화폐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화폐라면 역시나 대표적인 거는 달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반드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자신들의 군사력과 패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최근까지도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금값뿐만 아니라 은값도 쏠쏠하게 오를 것이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삐걱거리고 있지만요. 뭐 이제 그 사람들이 들었던 이유로는 뭐 금값의 상승에 대한 그런 동반 상승 영향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광 에너지 등 각종 산업계에서도 이제 앞으로 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내어 놓았는데 자,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금이라든지 은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이런 것보다는 최근 코로나 사태와 같은 그런 비상시국일 때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수단이 바로 금과 은이니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게 이제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 결국 그래가지고 국제 금값이 무려 2,000달러를 돌파했던 게 불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금 펀드의 한 달 수익률이 무려 11%가 넘어갈 정도였다고 하죠. 한 달의 수익률 11%면 뭐 상상도 안 가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은 느끼실 거예요. 1년도 아니고 한 달에 11% 엄청나죠. 자, 최근까지 그러니까 이 금값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금값이 오른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최근 불안하다는 거예요.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걱정스럽고 공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어떤 기준 신호가 바로 금값의 시세 변동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금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세상이 난세라는 뜻이죠. 혼란스러운 세상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국제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었다고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되는 건가요? 이게 다들 궁금하셨죠? 이제 금값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가요? 이걸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혼란스러워했고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전문가들은 거의 90% 이상이 저때 당시에 금을 사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참 또 재미있는 게 이 경제학의 묘미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불과 며칠이 지난 현재 금값이 폭락했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저때 당시에 금을 고점에 금 투자를 했던 분들은 지금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으시겠죠. 뭐 당연히 세계 금 시세가 갑자기 이제 크게 내려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판다면 당연히 손해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뭐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내린다. 이런 단기적인 지표만 보고 자, 누구 말이 맞았다, 누구 말이 틀렸다 이러지 마시고 바로 이런 집단 광풍의 흐름 속에서 군중심리의 이런 광풍 속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는 판단력을 길러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올라가던 이런 금값이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다시 내려온 이유가 과연 뭘까요? 뭐 때문에 안정화가 된 거죠? 맞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영상 가장 처음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이제 곧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세계 경제가 이제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운 상황이 없을 것 같으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의 그런 대표적인 인류의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도 이제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내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 사이의 믿음, 이제 공포심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주일 전만 해도 금은 되게 매력적이고 나도 덩달아서 지금 못 사면 다음에 더 비싼 값에 사야 되는 어떤 그런 욕망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금의 인기가 조금 시들해졌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도 또 언제든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가지고 금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보다 결국은 오늘 현 시점에서는 금의 가치가 앞으로 이것보다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김센 약간 차갑게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가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컨대 이 주식이든 금값이든 부동산이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물건들과 재화들에게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영상의 거의 핵심 포인트인데 이 세상 모든 가치 있는 물건들, 주식, 금, 부동산에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심리라는 겁니다. 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란색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외계인들이 보면은 이거를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황금에다가 막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금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우리 사람들의 욕망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없다면 금은 무가치한 돌멩이겠죠. 동물들은 금을 전혀 귀하다고 생각하지가 않을 겁니다. 동물들에게는 이 황금 산더미 같은 황금 1톤보다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생선 한 마리가 더 귀한 것이겠죠. 요컨대 황금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금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 우리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실제로는 빛나는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요컨대 그 어떤 대단한 물건이나 혹은 이런 인기 많은 회사의 주식,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순간에는 엄청난 가치를 자랑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앞으로 어떤 상상치도 못한 변수로 인해 가지고 그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예시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없거나 극히 드물기 때문이며 인간의 욕심과 욕망 역시 기본적으로는 매우 변덕스럽기 그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식이든 금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거기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이런 세계적으로 이런 중요한 가치 있는 물건들의 시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 시세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이러저러 해가지고 나는 A 회사의 주식이 오를 것 같다. 부동산도 오를 것 같다. 금값도 오를 것 같다. 아니다. 반대로 이쯤 되면은 그게 너무 많이 올랐다. 조만간 그런 주식들,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쪽을 선택하시든지 이제 항상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법입니다. 사람들마다 수많은 갑론을박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누구의 말과 누구의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느낄 것이냐,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결국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A라는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결국 길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오르고 내리고의 골짜기를 건너가서 다른 사람이 또 대성공을 거두고 다른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인류의 대표적인 욕망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인 금을 주제로 간단한 경제학적인 배경 지식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김이 새실 수도 있는데 사실 금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저도 모릅니다. 누구도 이걸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오른다 내린다의 기준을 언제 어느 시점까지 정할 것이냐, 좀 단기적으로 바라볼 거냐 장기적으로 바라볼 거냐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를 요약해드리자면 사실 제가 뭐 금 투자를 해라 마라 감히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물건들의 그런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인간들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할 때는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 뜻하지 못한 어떤 사고가 터져가지고 더 이상 그 회사의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오늘 이 순간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못 팔면 다음번에는 휴지값으로 팔아야 될 것이다. 이런 공포심을 느끼면은 막 이렇게 시가총액 수십조 수백조가 넘어갔던 대기업이 한순간에 이런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물건들의 공통점 바로 인간의 심리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몇 가지 경제사에 관해 가지고 생각나는 재미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물건들인데 과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맥락에서 인간들의 과도한 믿음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거품 시세를 형성했었던 경제학의 놀라운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돌멩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가격이 뛰는 거죠. 더 비싸게. 이거를 사놓으면 내가 다음번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이런 욕망이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에 그 거품이 터지는 거죠. 그 가격이 폭락을 하고요. 이제 경제학에는 이런 놀라운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튤립 거품이라든지 튤립 가격이 옛날에 뭐 거의 뭐 집 한 채에 맞먹었다라든지 이런 버블 경제의 역사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몇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다음번에는 배경 지식 차원에서 그런 교양에 좀 좋은 이야기들도 한 번씩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음사이드 채널의 그런 운영 방향성을 물론 정치 이야기도 하지만 조금 이렇게 경제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과학 이제 일반인 수준의 그런 교양 과학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좀 어떤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약간 지식 정보 채널의 성질도 함께 한번 가져가 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분들이나 전공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아주 낮은 수준의 것들이지만 의외로 이제 자기 전공 학문 바깥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시야가 좁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얕고 넓게 잘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관점을 넓혀드리는 어떤 그런 길잡이의 역할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한번 흥미롭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리가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요. 항상 얼음사이다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 주말을 맞이해 가지고는 만약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제가 또 좀 여러분들의 머리를 식혀드리는 게임 영상도 한번 좀 조만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가지고 항상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태주시는 그런 도움과 어떤 그런 성원, 사랑으로 제가 채널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키워나갈 수 있고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얻어갑니다. 아무쪼록 좀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 좀 해주세요. 최근 정말 뭐 이런 정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런 구독과 좋아요 많은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또 즐거운 주말이에요. 저는 또 주말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